시간이 20대에는 영원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채워도 부족한 마당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절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전력 질주로 뛰어가면 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불행이 큰 불행으로 이어지고 큰 불행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삶을 갖다 곤두박질치게 하지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간의 뇌는 25가지 바뀝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할 때랑 대학교 졸업할 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안 풀리게 됐을 때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전공을 안 해서 그때 내가 이 대학을 안 가서 라고 원인을 갖다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은 취직이지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안정된 회사에서 시작하는 것과 안정된 회사에서 시작하지 못하는 점 다를 수 있고요. 그러나 1년 먼저 취직하냐 1년 늦게 취직하냐 정도는 커다란 변곡점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년 먼저 들어가도 10년 먼저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1년 늦게 들어가도 10년 더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사회불안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내가 과연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지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회사 생활이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 사람인데 회사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난 그때부터 계속 회사 생활하면서 불행하게 삽니다. 저 회사 생활이 안 맞는 분은 회사 생활에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혼입니다. 결혼이 맞는 사람과 결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이 안 맞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해야지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 안 하고 잘 버티다가 나이 40에 결혼해서 인생이 지옥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술입니다. 술. 왜냐하면은 술은 나이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나 그런 게 있게 되잖아요. 술은 우리의 뇌를 갖다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은 화가 나서 술을 마신다 그러지만 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지요. 20대의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외모 지상주의다 하지만요. 호감 가는 외모를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유리한 거지요. 내가 20대의 외모에 엄청 많이 신경 썼던 거를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후회하는 분들은 대부분 30, 40대에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관리 못한 거를 갖다 50대에 후회하지요. 그러고 나서 공부 별로 후회하는 분 못 봤어요. 직무적성 시험 만점 받으면 대부분 면접, 최종 면접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20대에 오히려 가장 생각하게 되는 건 뭔가 하면은요. 내 가능성을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가능성은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된다고 하면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남한테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가능성에 너무 매달리다가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너무 없어져 버려요. 그 나의 잠재 가능성에 내 20대가 전부 사라져 버리게 되잖아요. 시간이 20대에는 영원할 것 같아요. 30대가 되잖아요. 20대처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함정은 결혼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자식이랑 싸우고 닥달하고 자식이랑 사이 나빠지고 저는 그래서 자식 교육이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금전적으로도 함정이지만 관계에 있어서도 함정이에요.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랑 사이 나쁘더라도 대학교 가면 회복이 돼요. 그러나 그게 도저히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 자녀가 있어요. 근데 걔가 내일 죽어요. 그럼 나는 걔한테 공부하라고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40대에 자녀가 중고등학생이고 공부시켜야 하잖아요. 이게 이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자식과 내가 서로 얼굴을 볼 시간은 유한한 시간인 거예요. 그거를 서로 즐거움으로 채워도 부족한 마당인데 야단쳐도 성적은 안 오르거든요. 서로 질책하고 울고 미워하는 거로 싸우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40대의 또 다른 함정은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둬요.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울증 때문에 안 하던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울하지 않을 때는 회사 일이 재밌었어요. 우울하니까 회사 일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지? 한 방에 크게 벌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져요. 이혼하고 더 비참해지지요. 우울증 때문에 바람나는 분들도 있어요. 평소랑 다르게 외롭거든요, 본인이. 기댈 대상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세상 만사가 다 재미없어요. 짜릿한 충동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울증은 중년의 가장 커다란 리스크예요. 가능하면은 불행은 피해 다니는 게 나아요. 우리가 불행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항상 더 취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중년 이후에 불행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게 되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절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절벽으로 전력 질주로 뛰어가면 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불행이 큰 불행으로 이어지고 큰 불행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삶을 갖다 곤두박질치게 하지요. 비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비교가 올바로 비교하느냐, 적절한 대상과 비교하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내가 뭔가 희망에 처했을 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부러워할 뿐이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넌 저렇게 잘 사는구나. 난 나대로 잘 살아야지. 근데 내가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면 볼 때마다 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요. 걱정이 많다는 건요,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성공을 위해서 아득바득 일을 하면서 극한으로 나를 몰고 가잖아요. 누구나 다 걱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걱정 안 해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걱정 안 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걱정 많이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쉽게 때려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걱정도 많지만 포기도 빠른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지만 포기를 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성이 많고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체적으로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죄송하지만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지나치게 회복 탄력성이 강해요. 회복 탄력성 진짜 강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도박 중독자들이에요. 도박해서 다 망하더라도요, 금세 회복 탄력성 있어요. 금세 다시 일어나서 도박해요. 실패한 사람들한테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안 쓰죠. 그런데 성공이냐 실패냐 관계없이 회복 탄력성으로 중립적으로 쓰잖아요. 회복 탄력성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요, 그 집안 말아먹고 주위 사람들 지옥에 빠뜨리게 되는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잘 되면 더 잘 돼야 되니까 멈추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되면은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불행하니까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희망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거지요. 결국은 현재의 행복감은 없을지 몰라도요, 본인이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돈 모으는 게 가장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좋아하지만 덜 불행한 거잖아요. 덜 불행한 거는 그만큼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어떤 사람이 계속 미래만 바라보고 고생할 때 그 사람을 또 너무 비난하면 안 돼요. 그나마 그게 덜 불행한 거거든요. 그게 자이냐 타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커리어를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었어야지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운이 좋아서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결국은 그거는 내가 어떤 기질에 있는 사람이냐, 성공을 위한 것 중에 어느 부분까지가 나의 자유의사였냐는 거예요. 내가 엄청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게 다 내 배우자가 다 돈 날려먹어서 그거 채워주느라고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노력했다. 그럼 별로 나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소극적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항상 답답해하지요. 야, 조금만 더 공부하면 너 서울대 갈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공부를 안 해? 그럼 걔는 소극적이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공부하는 척 하면서 놀면서 살아요.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주위를 보잖아요. 별로 그렇게 열심히 기를 쓰고 살지 않은데 대학도 잘 가고 직장에서도 듬성듬성 일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질은 못 바꿔요. 대강대강하는 기질은. 그래서 옆에서는 싫어하지만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 사회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이라고 다그치더라도요, 그 다그침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는 부모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막상 수능을 보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막판까지 내 열심히 사는 게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어거지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슬프지만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편입도 하려고 노력해도 보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요, 20대 중반이 오게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있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를 갖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사회가 다그치더라도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가급적 적은 노력으로 회사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열심히 기계처럼 인간을 갖다 다그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내 능력보다 조금 못하게 대강대강 사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게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짐바르도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심리학에서 인간이 얼마나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에 대한 유명한 실험을 하셨는데, 또 하나의 유명한 연구를 한 게 시간관 검사예요. 과거가 본인한테 많은 삶을 차지하는 사람, 현재가 많이 차지하는 사람, 미래가 많은 걸 차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대요. 과거에 대해서도 두 가지예요. 과거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과거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과거 긍정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해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 과거를 생각하면 행복한 기억만 해요. 과거 부정적인 분들은요, 그때만 생각하면은 항상 불행한 것만 생각해요. 현재는 현재 긍정, 현재 염려는 아니에요. 현재에 대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현재가 굉장히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 태어난대요. 미래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소월적 지향이란 게 있어요. 소월적 지향은 그냥 돌을 닦는 분들처럼요, 미래는 이러이러하게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주로 생각하면서 현재에 있어서 쾌락을 중요시하면서 미래를 약간 더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이 없을 때가 있지요. 선택권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는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이 생겨야만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복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가끔 많은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래요. 내가 시간이 없게 되는 모든 일 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고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이 시간 안에 못하니까 그냥 깔겨 놓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통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찬가지는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예요. 그 사람을 안 만나면 행복한 거고요. 대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기면은 덜 불행하겠지요. 네, 그리고 게임하고 유튜브 하느라고 잠시 불행한 거 잊어먹고 웃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하는 순간인 거예요. 적어도 그거를 대고 낄낄 더 되는 동안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알람 신호가 울려 닥칠 때는요, 도저히 그 유튜브를 봐도 하나도 와닿지 않아서 시간이 안 갈 때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 뇌가 우리가 행복하고 괜찮을 때는 사실은 도파민이 여기쯤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땅 때려주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해지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세게 때려줘야지만 오고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쇼츠를 보고 유튜브만 보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사실은 무슨 도파민 뇌를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요, 나의 뇌가 현재 그거밖에 감당할 수 있는 즐거움의 도구가 그거밖에 없는 상태에 내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거지, 내가 나를 그거를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